자, 오늘 첫 이야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부터 가겠습니다. 재석 의원 295명 중에 100만 7표까지가 부결이었는데 2표 차로 찬성 149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현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그날 아침에 좀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막 돌았잖아요.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찌라시 도는 것처럼 많이 돌면서는 약간 이거 분위기 좀 이상하다 얘기는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부결 아닌가 여론이 우세했던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날 뭐 계속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오후에는 그 국회 앞에 있었는데 당내 사정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좀 걱정을 많이 했던 편이었던 것 같고. 저처럼 당내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 맞죠. 근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 대체적으로 보는 분위기는 이게 좀 그동안 수면 아래에 좀 잠재돼 있던 이게 어찌 보면 대선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대선 때도 친명 비명 간에 좀 갈등이 좀 있었고 그때도 이제 경선 결과에 대해서 뭐 승복하느니 마느니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부결 쪽 예측이 많긴 했어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결이 될 거다 예상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접니다. 장성철 소장님. 네. 역시. 어떤 부분 때문에 가결이라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문 낸 거 보고 당내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가 않구나. 이재명 당대표가 급하구나. 쫄려야 하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저도 여러 커뮤니티에 이렇게 가입을 해 있고 저한테 정보나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 얘기를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가결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가결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전 정치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다른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지난번 2월 달에 139표, 138표였잖아요. 무효표, 기권표 있었고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무효표하고 기권표에서 10표가 찬성표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2월 달 이후에 본인을 좀 싫어하고 본인에게 거부감이 있는 비명계 의원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내가 일방적으로 당 운영하지 않겠다.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하겠다. 그런 상징적인 당내 기구도 만들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거보다는 단식이라는 거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 23일 동안 단식을 하지 않고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당 운영 안에 대해서 합의를 봤으면 이런 결과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력과 판단력에 대해서 먼저 비판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입장문은 별 영향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런 식으로까지 저렇게 당권에 그리고 국회의원직에 당대표에 연연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실망감도 나타났겠지만 그냥 그것은 하나의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미리부터 그냥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비명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준우 변호사님. 네, 뭐 기본적으로는 비슷한데 그때 이제 직전에 그 유인태 사무총장 전 국회 사무총장이 가결 가능성도 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두루두루 인맥이 제일 좋으시니까 이게 간단치 않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한두 표 차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2표 차이여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139표였잖아요. 2월 달에. 그러면 이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이 기본적으로 원내잖아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 말대로 이제 비명계의 마음을 사기 위해 이 대표가 뭘 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게 만약에 그 본인이 했던 6월 달에 얘기했던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를 뒤집는 얘기를 만약에 이번에 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할 수도 있죠. 판단이 바뀌었으니까. 판단이 바뀌면. 그러면 자기가 대표를 내려놓겠다라는 걸 같이 걸었으면 저는 됐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내가 대표직을 내놓을 테니까 이번에 부결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았고 그다음에 대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2월 달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나 뭐 폭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래서 이재명호로 치르는 게 총선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확증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비명계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비등비등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에 힘이 덜 실린다고 저는 본 거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일일이 압박하지 않아도 지지율로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게 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결국은 조금 장고 끝에 악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원래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좀 적게 봤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끝난 게 아니지 않냐. 결국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신문기일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들이 가지는 정치적 효과는 그때 해석하는 게 맞고, 지금은 약간 하프타임 전반전만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모든 하는 행동은 관심은 딱 하나예요. 무슨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거 다 아니고 결국은 본인이 다 내년에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다 그거예요. 모든 정치인의 언행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뭐 이 얘기는 여러 번 하는데, 왜냐면 추석 이후부터는 완전히 총선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1번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도 딱 그거예요. 과연 이 대표 체제에서 내가 공천 받을 수 있냐 없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당이 경선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지난번 총선 때 보면 단수 공천이 47%였어요. 수도권에 더 많아요. 보통 단수는 이제 험지, TK나 PK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데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현역 의원들한테 그냥 주는 거죠. 물론 경쟁자가 있어도 경선을 안 시키고. 근데 그날 이제 분위기가 아침에 넘어갔다는 게 이제 뭐 얘기가 많이 도는 게 결국은 이선 후퇴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뭐 선거를 치르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공천을 보장해달라 이거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역이나 아니면 비명계들한테 공천 보장해주면 우리가 뭐 가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가 더 저는 컸다고 봐요. 근데 그게 뭐 얘기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는 이렇게 나왔죠. 그냥 뭐 두루 뭐 통합해서 하겠다. 그건 뭐 지금 당을 누가 운영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결국 공천 문제였는데 거기에서 저는 아마 좀 서로 좀 견해가 좀 달랐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아닌가. 결국 결과적으로도 보면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했잖아요. 그냥 물러난 게 아니에요. 막 그날 의총을 3번이나 했다고 그러고 밤 막 늦게 가서 막 연판장 돌린다 만다 하니까 결국은 한 거잖아요. 그냥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물러난 형태가 된 거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부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지금 정치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공천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거든요. 그럼 처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이거 심상치 않겠는데 비명들 이거 잘못하면 이탈 크게 하겠는데라고 번쩍 정신이 들었을 텐데 그 이후에도 그 비명계를 같이 공천 작업이든 뭐든지 간에 품어안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내지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명계를 품을 수 없을 만큼의 리더십 부재가 있었다든지 어쨌든 간에 1차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2차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리더십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방증입니다. 적어도 우리 다 전부 경선할 거고 비명계, 친명계 동일하게 공천기에 들어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었어야죠. 그 얘기는 안 한 게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본인이 가진 리더십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번 가결에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퇴로를 차단한 게 굉장히 커요. 6월 19일에 지난 6월 19일에 한 3개월 정도 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이재명 대표가 그냥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치적 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6월 달에도 본인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정치적 수사라는 사실을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그 당시에도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놓고서는 갑자기 단식에 이어지는 장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저 부결해주세요. 이거 모양이 상하죠. 실제로 부결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이재명 대표의 말이 갑자기 체포동의안 앞두고 입장이 180도 변해버린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것을 방탄으로 이용하겠구나 아니면 이걸 정말 개인적으로 체포동의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거구라는 의심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갔을 때 내가 공천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나의 공천도 못 받고 잘못하면 공천을 받더라도 질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면 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가결표로 돌아섰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처럼 뭐 공천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탄정당의 오명을 내가 안을 순 없다. 이렇게 생각한 의원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거 다 핑계예요. 예, 왜냐하면 입장문 지금 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난번보다 10표 정도 늘어났다는 건 우리 알다시피 뭐 기권 무효가 10표 정도 옮겼다는 건데 결국은 그날 이제 어찌 보면 우리 뭐 대충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의원이 뭐 의원들 방에 뭐 어떤 글을 올리고 뭘 만들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당대표 권한 좀 내려놓고 우리가 좀 새롭게 뭘 만들어 보자 이 얘기 하잖아요. 가결 투표 난 다음에도 또 어떤 의원들이 또 뭐 이런 뭐 중심으로 비대위 만들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 갖고 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변한 게 아니고 이 대표 빨리 내려오게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내가 공천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단순히 뭐 현재 대표 되고 나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자꾸 대선 때 얘기 꺼내는 게 우리 당내 어찌 보면 잠재되어 있는 갈등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뭐 대선 후보로도 인정 안 하셨던 분들 꽤 많았어요. 실제로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 분 중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은 하나도 일 안 한다. 대선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뭐 SNS 글도 안 올리고 선거운동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저는 이번에도 뭐 아마 좀 반란표를 던졌다고 봐요. 그거는 이거 대표 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지금 문제는 아닌데 근데 저는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싸움이라고 봐요. 당내에 이미 있는 갈등이고 그게 이제 터져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뭐 단순히 봉합 그전에는 이제 봉합이 문제였다 그러면 지금은 이걸 뭐 어쩔 수 없죠. 이제는 이 갈등을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고 뭐 만약에 힘 대 힘으로 붙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 이거를 뭐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제 당대표 그만두고 비대위 만들어서 그래 만들면 우리가 지분 좀 갖고 우리 공천 보장해줘. 단수로 그냥 줘. 우리 지역구에 막 이상한 사람들 와 있는 이상한 사람 죄송합니다. 경쟁자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 다 빼고 나 혼자한테 그냥 단수 공천장 줘. 안 그러면 나 당신 끌어내릴 거야.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어쨌든 6월 달에 본인이 교섭단체 연설했던 거에서 말을 바꿨으면 명분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봐도 그걸 엎을 만한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딱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그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명분을 잃었으면 실리를 잃어야 또 실리도 얻는다는 거죠. 원하는 실리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과 부결, 이 두 개라면 명분을 놓쳤으면 두 개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거 두 개 다를 놓지 않으려고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결국 최악의 경우 수가 나올 수 있는 결론으로 이제 가버린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최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고 인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르지만 저는 조금 오판했다고 봅니다. 근데 현 변호사님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가결표 던진 사람들이 공천을 보장해라.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가결표 던진 면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 부결표 던진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 하에서 공천이 보장받았기 때문에 부결표 던졌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색출해라 하잖아요. 누가 지금 가결표 던졌어? 색출하자. 정치 생명 끝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 전원들에게 이재명 탄원서 제출해라. 다 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강요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이냐. 민주당에서 항상 용산 전체주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인 운영 이거에서 비판을 했는데 결국에 민주당은 그거를 욕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제명 전체주의, 제명 수호 이런 형식과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슴속에 놓고 한번 손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저런 사법적인 리스크를 갖고 그 당대표가 공천을 하고 총선에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정치인 잘못했으면은요 정치인 책임을 지면 돼요. 정치인이 뭐 신앙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뭐 이재명 교주예요? 그분 잘못한 거 없어요? 어쨌든 말을 바꿨잖아요. 국민들한테 6월 달에는 불체포 특권 포기할게요 라고 해놓고 다시 입장문 내가지고 저 불체포 특권 뒤에 숨고 싶어요. 저 제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게 정치적으로 야당 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판단과 생각을 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계속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보다 더 강하게 이재명 수호하는 식으로 나가면 민주당 아무리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심하더라도 10월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질 가능성도 있어요.
현 변호사님 우리 장성철 관련. 소장님이야 뭐 이재명 대표를 좋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뭐 한 번은 당연히 얘기 보는데요. 두번 있었던 저는 색출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비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밝힌 분은 몇 분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은 그래도 낫다라고 봅니다. 현 변호사님 왜냐하면 비밀 투표고 당대표 아니죠. 당대표 신병에 대한 문제예요. 구속됐냐 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 당당하게 밝혀야죠. 물론 법적으로는 무기명 맞죠. 근데 무기명 투표지만 그럼 본인이 찬성했으면 어떻게 밝히면 되잖아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도 막 난리 치니까 다 도망갔어요. 문 닫고 지역구 사무실에서. 가서 항의하고 싶다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건 비겁한 거 아니에요? 나는 찬성했다라고 밝히면 되죠. 왜 못 밝혀요? 그걸 색출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대표의 신병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치 결사체라는 거는 같은 뜻을 해야 같은 정당이 있는 거예요. 같은 뜻을 못하면 그냥 나가든가 하면 돼요. 나는 동의 못하겠다고 하면. 나는 오히려 비겁하다 보고요. 당연히 뭐 교주라든지 당대표도 잘못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비회기 중에 해라. 나 나가겠다. 굳이 회기 중에. 뻔하잖아요. 어쨌든 민주당 갈라치기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수사 뭐 이게 뭐 이화영 부지사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핑계예요. 1년 반 동안 수사해온 것이고 하필이면 추석 전에. 정치적으로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검찰이 정치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 검찰이 왜 영장 청구를 지금 해요? 회기 때 하필이면 비회기 때 나갔다는데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그 8월 말 검찰이 이거에 100% 호응하는 것이고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 대로 가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대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다 예측 가능성이 있었을 거고 그거를 다 포함해서 나는 불체포 권리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검찰이 조작 수사하고 있다, 정석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근데 새삼스럽게 갑자기 그 불체포 특권을 다시 부활시켜야 될 이유로 갑자기 검찰이 무도하다. 이거 되게 새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거 납득하기 어렵고 게다가 더 뜬금없는 건 단식이었잖아요. 갑자기 단식을 해야 되는 이유 뭐냐. 이재명 대표 개인 방탄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 당시에도 의혹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고 이거 자기 인증해라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국회법에 정해진 내용이 바로 인사에 관해서는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신병 때문에 갑자기 국회법을 뒤집고 나서 이거는 다시 기명으로 해야 된다. 색출이 아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야말로 위인설법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당원 당규까지 바꾸는 건 민주당의 당대표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왜 멀쩡히 있는 국회법까지 무시해가면서 인증하라는 거는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문제하고 법 문제를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권리예요.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런 투표도 약속을 왜 인사에 관해서는- 법상 네.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도 무기명 투표는 보장하죠. 무기명을 기명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기명으로 하자는 얘기는 여당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차라리 이거 기명으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당내에서 얘기는 당신이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를 뭐 기명 투표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맞냐고요. 그게 저는 맞냐고요.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중요한 맞냐 결정에 대해서. 틀리냐를 떠나서 이렇게 뭐 가결표 던진 의원들 색출하자라고 하는 이런 민주당의 모양이 오히려 아니, 검찰이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본인들이- 가는 거 아니냐. 본인들이 안 밝히니까 그런 이런 거예요. 당원들의 본인들이 목소리를 밝히면 냈어요. 돼요. 본인들이 나는 찬성했다, 무효표했다, 아니면 가결했다 밝히면 돼요. 어쨌든 대표님도 이제 통합으로 쪽으로 운영을 계속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오히려 지지자분들이 색출 얘기는 좀 그만하는 게 오히려 더 당의 통합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고 우리 또 광고도 좀 들어야 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조금 시간이 아니 이재명 있기는 대표를 한데요.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민주당과 민주 진영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이재명 당대표 계속 지키면은 그러면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대안 세력으로서 윤석열 정권 싫으니까 민주당 찍어줘야지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냐고요. 객관화된 데이터 지지율을 한번 봐보세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 봐보세요. 과연 국민의 민심을 얻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광고를 들어야 됩니다.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장 실질 심사가 26일 그러니까 화요일에 열린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영장이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것도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주에도 영장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가결에 한번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알 수는 없죠. 이제 영장 전담 판사 마음이니까. 근데 이제 크게 이제 백현동과 이제 쌍방울 통한 이제 대북 송금 의혹이잖아요. 의혹인데
대북 송금 의혹 같은 경우는 이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채 낭독을 다 하지 못한 그 전문을 읽어봐도 그렇다면 경기도가 쌍방울한테 어떤 직무 관련성으로 대가를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특정돼 있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워 보이고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김인섭이라고 하는 어떤 이재명의 측근 캠프 출신이었던 분이 이제 브로커로 나선 부분은 명백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뇌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배임죄예요. 근데 배임죄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잼버리 가지고 적자가 났으면 뭐 전북 도지사랑 여가부 장관이 배임죄로 기소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 진척 상황에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범죄 혐의 소명도 어렵고 가사된다 하더라도 사실 주요한 관계자들은 이미 다 구속이 되어 있어요. 구속의 형평성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은 마찬가지로 구속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지금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으면 갑자기 들이닥쳐서 딱 해가지고 체포영장 치고 구속영장 치는 거면 이해가 가는데 몇 년이 지나고 몇 년 동안 수사한 거예요. 이제 와서 새로 증거인멸을 한다고 저는 그건 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영장은 기각 예를 들어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되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는 없다. 얼마 전에 기각됐던 예를 들면 뭐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기각에 저는 심리적으로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는 어쨌든 영장이 안 나와서 구속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셨고.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구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앞서서 증거인멸 염려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 위증교사가 범죄사실 구속영장 범죄사실 안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시선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고 아마 판사도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필 겁니다. 게다가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도 이게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했다라는 물적인 어떤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얼마든지 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앞으로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방해 내지는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아마 재판부에서도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유아인 씨 구속영장 다시 청구됐는데 또 기각됐죠. 기각됐잖아요. 거기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본인이 다 혐의를 인정을 하고 뭐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하고 조사도 잘 응하고 있는데 왜 구속까지 시켜 이러한 논리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출석은 다 했잖아요. 출석을 다 했나요? 그래도 증거 인멸할 수 있잖아요. 자기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증거를 인명할 수도 있고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하지만 범죄 혐의가 뭐 검찰에서 내놓은 걸 보면은 뭐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범죄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저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속되지 않고 기각되면은요 정말 정치권에 피바람이 불 것 같아요.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정말 가만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온전할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영장실질심사 판사님 너무 불쌍해 보인다. 유창훈 부장판사. 네, 너무 불쌍해 보이고 정말 괴로울 것 같다. 아니 근데 저는 현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많을 테니까 제가 조금 앞에만 자르면 예. 구속영장이 나오면 실제로 인용이 되면 그러면 진짜 비명계는 피바람이 불겠죠. 오히려 그렇죠. 영장이 그러니까 나오면 어쨌든 당대표를 사지로 몬 거니까. 근데 기각이 되면 난 이럴 줄 알았다. 무죄 혐의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탄 오명을 벗기 위해서 난 가결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너무 순진한 얘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보겠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걸 피바람을 분다? 그건 진짜 억지 놀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지금 미운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논리가 아니라 미운 그렇게 거죠. 논리로는 저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속되면 너희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기각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영장 하면은 범죄 혐의,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보잖아요. 뭐 제1야당 대표가 도망갈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범죄 혐의나 증거인멸 부분인데 혐의가 지금 핵심적인 게 두 개거든요. 물론 증거인멸, 위증교사까지 하면 세 개인데 백현동 배임이에요. 배임인데 뭐냐면 성남시 도시공사가 참여했으면 200억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 실제로 성남시 어떤 손해가 났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업에 참여했으면 200억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는 거예요. 예측.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에 주식 투자했으면 내가 만약에 증권회사에 돈을 맡겼어요. 2차 전지에 투자했으면은 200% 올랐을 텐데 삼성전자 사가지고 얼마 안 올랐어. 당신 이만큼 배임이야.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실제로 손해가 났다는 게 아니라 얼만큼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 예측치란 말이에요.
실제 손해가 아니고. 예. 그거를 배임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아마 뭐 이 공무원이나 이 뭐 하는 사람들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의사결정하기가. 왜냐면 이만큼 이익 벌 수 있었는데 당신 안 벌었지 못 벌었지 않냐. 이게 사실은 실제 손해가 나도 배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제3자 뇌물인데 북한 저도 이 조사 참여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증거는 딱 하나예요. 돈 받았다는 영수증. 영수증. 북한이 쓴 영수증. 끝까지 안 쓴- 보여줬었는데 있긴 있다 그래요. 있긴 있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화영 공수장하고 김성태 공수장이 돈을 준 시기라든지 방법이냐 금액이 다 달라요. 결국은 이제 김성태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북한에 돈을 줬다는 영수증의 진위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영수증 작성한 사람 불러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안부수나 이런 사람들은 영수증을 돈 주고 사와요. 영수증을 안 줬는데 준 것처럼도. 그러면 이제 그 쓴 사람을 불러와야 되는데 북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진위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수증에 대해서. 그러면은 돈을 준 게 맞느냐 실제로. 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위증 교사를 넣었다 그러는데 이거 보고 저는 검찰이 급하구나. 이게 왜냐하면 다 끝난 사건이거든요. 예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 거기서 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거기서 뭐 녹취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두 번이 이제 검찰이 계속 갖고 있는 게 민주당이 이화영 부인을 시켜가지고 뭐 저 남편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이 두 분 사이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자꾸 이제 변호인 잠깐 이게 입회하고 이래 보면 부인은 계속 차라리 단식해라. 구치소에서 법정도 나가지 말아라 차라리 그런 분이었어요. 계속 뭘 그 법정에 계속 나가고 수사 뭐하러 가냐. 차라리 그냥 거기서 단식이라도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민주당이 시켜서 부인 통해서 뭐 이화영의 진술이 번복됐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 너무 이제 프레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진술 번복은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 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돈 준 것도 확실해. 그리고 뭐 또 뭐 나머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처럼 경기도에서 뭔가 해줄 권한이 있어. 그랬는데 만약에 진술이 바뀌었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통일부가 있지. 지방자치단체는 대북 사업을 다 승인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사가 성립 안 되는 거를 자꾸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제1야당 대표라는 부분도 있어요. 다수당이고. 그렇죠. 결국은 당대표, 다수당 대표가 구속됐을 때는 정치적인 혼란과 지금이 하필이면 또 정기국회 기간이에요. 예. 그리고 12월까지는 또 안쓰럽다. 회계도 해야 그만해 돼요. 이제. 안쓰러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만해. 정치적인 고려도 할 현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은 어쨌든 혐의점 특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속 이거 영장 나오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당대표 이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에 전후로 벌어졌던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이재명 당대표는 참 나쁜 정치인이고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 민주당은 참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본인의 개인적인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되게 혼란스럽고 본인이 6월 달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처음 가결되고 나서 본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세요. 검찰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보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민주당을 혼란스럽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정말 진정시키는 그러한 발언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발언은 안 나와요. 선전선동하면서 나를 가결시킨 의원들 정말 혼내주세요. 그런 지시만 내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야당 지도자로서 맞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 왜 나쁘다고 하냐면요.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내 의견에 따르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너 가결표 던졌지? 너 그거 밝혀. 헌법상의 비밀투표가 헌법상 기본 원리예요. 정치적인 요구보다 헌법상의 원리가 당연히 높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이재명 당대표를 수호하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 참 불쌍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영장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지금 2대2로 팽팽한 가운데 26일에 예정된 이 영장 심사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나올까 안 나올까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뭐 건강 문제가 있겠고요. 그러니까요. 나오기 힘드신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편 이제 출석을 안 하면 이게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또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출석은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뭐 전부 다 신문길이 길어질 경우에
그걸 쭉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글쎄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성남 FC랑 대장동은 따로따로 영장이 나오고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제 공직선거법 있고 근데 백현동이랑 쌍방울 검찰 주장대로는 굵직한 건데 이거 합쳐서 했다는 건 하나하나로 좀 약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두 개로도 약하니까 위증교사 건을 다시 하나 더 붙여가지고 냈다는 건 검찰도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또 무슨 뭐 호텔인가 뭐 있잖아요. 또 뭐 있다 또 뭐 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 이거 이후에 또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수사하고 기소한다? 이제 이건 무리예요. 사실 이번이 이게 저는 마지막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도 야 검찰이 이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래서 검찰도 꽤 다급하다. 이 위증교사가 들어간 부분, 백현동 쌍방울 같이 묶은 부분,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백현동 부분에서 측근에게 부당하게 좀 이익이 간 듯한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에 진술도 조금 허위가 있었어요. 김인섭이라고 하는 분의.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린 건 그럼 다른 혐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 배임으로밖에 특정이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검찰 수사의 난항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법정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훨씬 유리하다라고 근데 저는 김 그렇게- 변호사님 짧게 말씀드리면 영장 실질 심사에 검찰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증언, 뭐 증거, 진술 이런 것들 다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일단 뭐 특정한 혐의들 이거 재판 과정에서 어차피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이번 영장이 기각되느냐 구속이 되느냐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얼만큼 있느냐 도주 염려가 얼만큼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 저는 예를 들면 병원으로 이동해서 계속 뭐 참석하지 않고 하다못해 그 영장실질심사에 이 대표가 나오냐 안 나오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전 도주 염려로 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도 봐요. 그래서 또 증거인멸 여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증교사가 적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재판부가 이걸 인용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기각이 아니고 저는 이제 구속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구속이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검찰만 까면 됐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사법부까지 비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검찰이 조작 수사했고 검찰이 뭐 정치적 수사하고 이렇게만 하면 됐는데 이제 사법부 영장이 만약에 그 청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야 사법부까지 역시 오염됐구나. 윤석열 정권의 사법부는 믿을 게 못 된다. 봐라 판사도 한통속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해야 돼서 이재명 대표가 척을 지는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서 다 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아마 이거 민주당 내에서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뭐 발부된 걸 전제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핵심이 결국은 범죄 혐의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래야 이제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제1야당 대표가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도 기자들이 다 알 텐데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저는 뭐 영장실질심사는 나올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안 나왔을 때 불리해요. 그리고 건강상 문제가 있고 이러면 아마 이거를 좀 연기해달라 그러면 또 연기는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기 안 하고 이제 받는 거 보면 추석 전에 아무튼 논란을 끝내겠다는 걸로 보이고 나와서 당연히 본인이 뭐 할 얘기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게 대장동이랑 똑같아요. 대장동도 그때 뭐 400억을 뭐 저수지에 묻어놨느니 막 그랬잖아요. 결국은 돈 받았다 이랬는데 그것도 받기로 했다. 받았다는 게 아니고 받기로 했다라는 이제 뭐 진술 때문에 한 건데 결국은 그것도 기소 못했어요. 근데 백현도도 똑같아요. 200억을 뭐 주기로 했느니 나눠 먹기로 했느니 막 이랬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못 넣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백현동도 결국 배임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뭐 쌍방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렇고 새로운 증거?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하는 걸 보면 언론이 제일 먼저 나와요. 단독으로. 무슨 증거 있다. 뭐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법정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는 진작 수사받으러 가면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에 나온 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뒤에 법적인 얘기는 좀 이제 이 정도면 짚으면 되는 것 같고 영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민주당은 새로운 모드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영장이 안 나오면 아 이건 야당 탄압이었다라고 공세로 확 돌아서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 구속이 되든 민주당은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어느 쪽이든 사실은 이 이후의 문제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이제 커지는 모드로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아니 안 그래도 생각이거든요. 5696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된 이상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프레임 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쓰죠. 이 상황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마냥 웃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런 해석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해석이 맞는데 지금 민주당이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더 큰일 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칫 잘못해서 친명 비명 싸워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예를 들면 구속을 당해요. 옥중에서 공천하겠다고 해요. 친명 지도부가 자기네들의 권한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비명계 쳐내려고 해요. 민주당 분당각이에요. 그러면은 진영이 분열돼 있으면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형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조기에 수습을 해가지고 좀 보다 더 합리적인 지도 체제를 꾸릴 것인지 그건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끝내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 총선에 가장 큰 악재가 새롭게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지금 이재명 나쁜 사람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부정평가를 상쇄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내년 총선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하는 숙제가 남겨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뭐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민주당의 평가도 있을 것 당장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뭐 남이 당이 뭐라고 신경 쓰는지 관심 가질 때가 아니죠. 지금 당 내를 수습하는 게 우선이군요. 아니 결국은 아마 이제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기각됐을 경우 당연히 모두 예측하는 것 같겠지만 지금 구속됐을 경우는 뭐 옥중 공천 얘기하는데 그 선거까지는 내년 공천은 2월 3월이나 돼야 되는 거고요. 많이 남았고 당내 문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12월 전에 사퇴면은 다시 전당대회예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뭐 제가 보기에 비명 이런 분들이 뭐 당선될 가능성은 0%다. 왜냐하면 더 지금 이 대표도 77% 정도였는데 더 지금 그 많을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전당대회 치르는 거는 제가 보기에 선거 앞두고 불가능해요. 사실 지금은. 그렇죠. 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하면 이게 막 파열음이 터지고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뭐 공심이 띄우고 뭐 선대위 뛰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어떤 형태가 돼도 대표 체제는 12월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고 그러면 근데 12월 넘어가면 그 다음에 선거 체제예요. 선대위 체제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거 걱정할 물론 이제 걱정은 되죠 당연히 문제는 되는데 뭐 그 다음에 만약에 구속이 된다 해도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불구속 재판이에요. 원칙. 사람들이 검찰이 계속 이제 구속을 시켜야 뭔가 이제 뭐 수사를 제대로 하고 아닌 것처럼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안 좋은 병폐가 이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원칙은 불구속이다. 그리고 무죄 추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예를 들어 뭐 적부심이라든지 뭐 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걸 가지고 뭐 옥중 공천까지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네, 보시죠. 뭐 저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반사이익에 기대는 어떤 여당이 굉장히 우려스럽긴 한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된 이후에 다음 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온 메시지를 제가 다 봤는데 크게 걱정할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간 자리에 정청래 의원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나온 메시지에 대해서 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그리고 민주당 분열에 대한 어떤 성찰의 메시지는 단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색출해라, 반역자, 배신자 이런 단어들이 민주당 최고위에서 난무했고요. 결국 이 배신자들이 누구냐가 당시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날 이어진 최고위 회의에 집중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상태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명이 색출될 때까지는 결국 그 어떤 나쁜 사람 하나 상정해가지고 계속 때리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없는 자리에 이재명 대표의 화신들이 남아서 이재명 대표의 유산을 이어가는 정치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당분간은 뭔가 수습되긴 어려워 보입니다.